안녕하세요. 이주연입니다. 지식캠퍼스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미술과 비교되는 서양 미술의 주요 특징으로 인간중심, 사실중심, 감각중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세 가지 특징 가운데 먼저 서양 미술의 인간중심적인 특징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옛 서양 미술가들의 가장 큰 관심은 사람을 형성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사람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조각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 이야기를 웅장한 드라마로 표현한 대표적인 조각가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로댕입니다. 로댕의 대표작 칼레의 시민들을 보면 서양 미술의 인간 중심적인 특징이 그 절정으로 표현되어 있다 하겠습니다. 칼레의 시민들은 로댕이 프랑스 북부 항구 도시인 칼레시의 요청을 받아 제작한 군상입니다. 1884년에 주문을 받아서 1895년에 시청 앞에 설치했습니다. 그 역사적인 배경을 전하면 이렇습니다. 1345년 영국왕 에드워드 3세가 프랑스 노르망디에 상륙합니다. 이른바 백년 전쟁이 시작된 것이죠. 백년 전쟁은 중세 말에 프랑스와 영국이 100년 넘게 벌인 전쟁을 말합니다. 전쟁의 발단은 1328년 프랑스 왕 샤를 4세가 후사 없이 서거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당시 영국왕 에드워드 3세는 샤를 4세의 생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샤를 4세의 누이가 에드워드 3세의 어머니였던 거죠. 그러니 자기가 프랑스의 왕위를 계승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처음에는 영국에 매우 유리하게 그 전황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1429년 잔 다르크라는 소녀가 나타나면서 상황은 크게 달라졌죠. 전쟁 초기인 1346년 크레시 전투에서 이긴 영국군은 곧장 칼레시로 쳐들어갑니다. 칼레 시민들은 완강하게 저항했습니다. 무려 11개월이나 영국군에 맞서 저항을 했죠. 하지만 프랑스 왕의 원군은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식량이 떨어진 칼레 시민들은 어쩔 수 없이 에드워드 3세에게 항복해야 했습니다. 이제 살려달라고 구걸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대안이 없었습니다. 항복을 전하러 간 칼레시의 사신은 손이 발이 되도록 왕의 자비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에드워드는 조금 더 자비를 베풀고 싶지 않았습니다. 1년 가까이 자신들을 꼼짝달싹 못하게 묶어놓은 칼레 시민들이 너무나 괘씸했습니다. 잔인한 보복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를 눈치챈 사신은 더욱 간절히 목숨만은 부지하게 해달라고 애걸했습니다. 이때 에드워드의 측근 한 사람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월터 메네이경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왕에게 간언합니다. 왕이시여,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정복 이후의 일도 생각하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간절히 자비를 구하는 측근을 보면서 에드워드는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그리고는 마음을 고쳐먹고 입을 엽니다. 좋다. 자비를 베풀겠노라. 모든 칼레 시민의 생명을 보장하겠다. 그러나 지체 높은 사람들 가운데 6명만은 예외다. 그게 나의 조건이다. 누군가는 그동안의 이 어리석은 반항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 아닌가. 모든 칼레 시민들을 대표해서 그들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말고 맨발로 나에게 걸어와야 할 것이다. 목에는 교수형에 쓸 밧줄을 메고 있어야 한다. 물론 그 가운데 하나는 내가 성문을 열고 들어갈 때 사용할 열쇠를 손에 들고 있어야 한다. 이 소식은 곧 파수대 앞에 모인 칼레 시민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시민들은 거의 대부분이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안도감과 마침내 적에게 항복했다는 굴욕감, 그리고 자신들 가운데 6명이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는 불안감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이제 누가 시민들을 대표해서 죽으러 갈 것인가 하는 데 쏠렸습니다. 에드워드의 조건은 지체 높은 시민 6명을 희생시키는 대신 나머지를 살려주겠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에드워드의 마음이 변하기 전에 얼른 6명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때 웨스타슈라는 사람이 앞으로 나섭니다. 이 도시에서 가장 부유하고 영향력이 있는 시민이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우리 자원해서 죽읍시다. 우리가 싸움에서 진 거지 우리의 얼과 넋마저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후손들이
언젠가 우리를 기억하고 다시 들고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당당하게 죽읍시다. 우리 떳떳하게 죽읍시다. 이렇게 웨스타시가 자원에서 죽자고 나서니 많은 지체 높은 시민들이 서로 죽겠다고 나섭니다. 금세 6명이 채워집니다. 이들의 모습을 표현한 로댕의 작품을 보면 매우 인상적입니다. 웨스타슈는 단순한 노인이 아니라 매우 신념이 강하고 의지가 굳은 그런 노인처럼 보입니다. 그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손을 보면 그러나 그 손은 반쯤 풀어져 있습니다. 얼굴로는 의지를 다지고 있는데 손은 풀어져 있는 것이죠. 심층 심리를 나타냅니다. 의식적으로는 당당하게 죽겠다고 그렇게 의지를 다지고 있지만 저 내면 속에서는 이제 내 모든 성취와 내 모든 노력이 여기서 다 끝이구나. 나는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해야 되는구나. 인생의 마지막을 맞으면서 자신도 모르게 허망해지는 그런 마음이 바로 이 손을 통해서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데르라는 법률가의 모습도 인상적입니다. 이를 악다물고 있습니다. 법률가인 까닭에 누구와 말싸움을 해도 지지 않을 만큼 아주 박식하고 그리고 논리 정연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의지를 다지고 있는 그의 손을 보면 무언가를 손에 쥐고 있는데 바로 에드워드에게 전해줄 성문 열쇠입니다. 그 열쇠를 꽉 쥐고 있는 그의 손은 뼈가 다 튀어나올 것 같습니다. 바로 내면의 분노, 안타까움, 자괴감이 그 표현에 담겨 있는 것이죠. 조상들이 피땀 흘려 지켜온 땅, 후손들이 이렇게 못나서 적에게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분노와 자괴감, 안타까운 마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표현이 바로 손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피에르 드 비상이라는 사람은 손을 들고 아래를 보며 무언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뒷사람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뒤돌아보지 마라. 뒤돌아보다가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눈이 마주쳐서 발걸음을 뗄 수가 없다. 제발 뒤돌아보지 마라. 자기도 뒤돌아보다가 사랑하는 누군가와 눈이 마주칠까 봐 겁이 나서 땅을 쳐다봅니다.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봐 손을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장드빛내는 뒤를 돌아다 보고 있습니다. 아내와 눈이 마주쳤는지 모릅니다. 혹은 자식들과 눈이 마주쳤는지 모릅니다. 지금 다 넋이 나가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도 공포지만 가족들과 영원히 이별해야 된다는 그 생각이 머리를 백지장처럼 하얗게 만들고 맙니다. 그의 손을 보면 손가락이 다 풀어져 있습니다. 온몸의 기가 다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자크드 위상은 머리에 손을 가져갑니다. 뭔가 깊은 상념에 잠겨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겼다고 좋아하는 적들이나 졌다고 슬퍼하는 우리나 다 인생이라는 것은 풀잎 위에 있을 같고 아침 안개 같은 것이구나. 인생이 이렇게 허무한 것이구나.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깊은 명상에 잠긴 듯한 모습입니다. 마지막 시민 앙드리에 당데레는 가장 젊은 시민입니다. 그는 지금 머리를 감싸쥐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젊은 혈기에 죽겠다고 호기롭게 나섰는데 죽음을 향해서 발걸음을 떼려니 갑자기 죽을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패닉 상태에 빠지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이렇게 6명을 로댕은 생생하게 표현했습니다. 같은 죽음에 직면해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느끼는 심리적인 갈등이나 고통은 제각각 다른 빛깔을 띠고 있습니다. 그 제각각의 표정이 작품 전체를 드라마틱하게 만듭니다. 조각인 까닭에 한순간의 장면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지만 비극적인 결말을 앞에 둔 인간의 정서가 생생히 표현되어서 보면 볼수록 유장하고 또 웅장한 드라마 한 편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바로 서양 미술의 인간 중심적인 특징을 잘 드러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이야기, 인간의 희로애락, 인간의 고통, 인간의 성취, 인간의 조건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 전통 미술의 경우 이 정도로 인간의 심리와 표정을 생생하게 표현한 작품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전통 회화에서는 슬퍼하거나 고뇌하거나 내면의 갈등으로 괴로워하는 사람의 이미지가 매우 드뭅니다. 다채로운 상황과 장면을 담은 풍속화 같은 그림이 있지만 그 그림들도 상황의 표현을 통해서 웃음을 주지 얼굴 표정이나 인상 또 내면 심리의 표현을 통해서 웃음을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 전통 회화와 조각에서는 표정과 인상의 표현이 그리 직접적이지 않았던 것이죠. 바로 이런 차이로부터 우리는 서양 미술이 인간 자체에 집중한
고도로 인간 중심적인 미술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칼레의 시민 6명은 종국적으로 처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당시 임신 중이었던 에드워드 3세의 부인 필리파 드 에노 왕비가 막판에 왕을 설득해서 시민들을 처형하지 않도록 했다고 합니다.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라는 성경 말씀대로 동포를 위해 죽고자 했던 칼레의 시민들은 결국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댕의 이 위대한 솜씨를 통해서 그들의 모습이 지금까지 생생히 우리에게 남게 되었습니다. 서양 미술은 이렇게 인간의 내면 심리 표현을 통해서 인간 존재에 대해서 보다 깊이 생각하게 하는 그런 미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